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현실적인 드림카는 BMW M340i입니다. 뭐 페라리 포르쉐 말고 현실적으로 M340i만큼 제 마음을 사로잡는 차가 아직은 없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M340i를 도전해 보려고 하자니 너무 비싸. 8천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또 320i나 320D를 사자니 출력이 좀 아쉬워. 100만 원대니까. 이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대안이 있죠. 바로 330e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좋아하는 3 시리즈, 얘가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거든요. 자, 제가 좋아하는 3 시리즈의 신모델이 나왔다고 하니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죠. 지금부터 한카 이번 7세대 3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는 뇌이징이 따로 필요 없죠. 그냥 딱 보고 더 멋있어졌네 라고 할만해요. 익히 보고 만족하던 3 시리즈를 살짝 정리정돈한 정도니까요. 일단 헤드램프 아랫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었고요. 내부 주간주행 등과 렌즈 디테일도 한결 하이테크해 보이죠. 기존 3 시리즈의 주간주행 등은 니은 모양이었는데 이제 상하로 뒤집어서 기역이 됐습니다. 선도 두꺼워졌죠. 헤드램프는 어댑티브 LED입니다. 최근 3 시리즈뿐만 아니고 BMW 전 모델에서 레이저 헤드램프가 사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경험상 빠져서 아쉬울 건 별로 없습니다. LED도 충분히 밝고 똑똑하거든요. 330e는 19인치 휠이 기본이에요. 파란색 전륜 4피스톤 M스포츠 브레이크 캘리퍼도 멋있고요. 뒷범퍼도 앞뒤 조화를 위해 비슷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배기구 팁 역시 M 하이글로스 섀도우가 적용돼 반짝이는 검정으로 둘러져 있군요. 페이스리프트라서 전반적인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얼핏 완전 신형으로 보일 만큼 크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iX를 통해 처음 접했던 플로팅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서서히 많은 모델에 확대 적용되는 중이죠. 크기도 똑같이 12.3인치, 14.9인치고요. 예전엔 3 시리즈랑 윗급이랑 디스플레이 크기에서 차이를 뒀었는데 지금은 3이나 7이나 똑같이 12.3인치에 14.9인치를 씁니다. BMW가 요즘 실내 인터페이스를 교체하는 중이죠. 330e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과도기적인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운전대 열선이나 ADAS 차간거리 설정, 주행모드 등의 버튼이 바깥으로 나와 있군요. 주행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330e는 다행히 아직 선택 화면이 떴다가 잠시 후 원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18D 액티브 투어러나 7 시리즈 같은 완전 최신 인터페이스를 한 차들은 마이모드 조작 후 원래 화면으로 안 돌아가서 영 불편했는데 말입니다. 공조장치 조작부는 디스플레이 메뉴 하단으로 흡수시켰네요. BMW도 그렇고 요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최대한 물리버튼 대신 터치 방식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싫어도 적응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변속기 조작도 이젠 더 이상 기어 너브나 기어 봉으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어 스위치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330e는 일반 3 시리즈보다 트렁크 용량이 작습니다. 다른 3 시리즈는 480리터인데 330e는 375리터죠. 트렁크 바닥에 연료 탱크 때문인데요. 원래 이전 6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 시리즈는 고전화 배터리가 트렁크 바닥에 있었는데 7세대가 되면서 배터리를 2열 시트 아래로 옮기고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연료 탱크를 트렁크 바닥으로 뺐습니다. 무거운 배터리를 4바퀴 안으로 집어넣어 무게중심을 차체 중앙으로 모아서 운동 성능을 높이기 위함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도 330e는 연료 탱크 용량이 다른 3 시리즈의 59리터보다 작은 40리터여서 트렁크 공간 감소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렉서스 NX450H 플러스 또 볼보 S90TA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짧은 시일 내에 2대 거의 연속으로 탔거든요. 그리고 지금 BMW 330e를 타고 있습니다. 이 세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되게 재밌는 게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또 모델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도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 330e 파워트레인이요, 꽤 복잡합니다. 저 이렇게까지 복잡한 차인 줄 미처 예상 못하고 탔거든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많더라고. 야, 일단 엔진 320 320i에 들어가 있는 엔진과 동일합니다. 그냥 같은 엔진이에요. 뭐 배기량, 최고 출력 다 똑같습니다. 보어 스트로크까지 완전 똑같아요. 2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 최고 출력 183마력. 그래서 그냥 그 엔진 그대로 갖다 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보다 보니까 이 183마력이라는 최고 출력이 나오는 영역대, 이게 완전 다릅니다. 320i는 5000rpm에서 나오는 반면에 지금 이 330e에 들어가 있는 같은 엔진은 3600rpm에서 같은 출력을 발휘해주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구석이죠. 또 전기 모터가 하나 맞물려 있는데 얘가 평상시에 68마력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합산 출력은 252마력.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전기 모터가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로 바꿨을 경우에는 41마력이 높아져서 시스템 합산 출력이 292마력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기어 스위치 왼쪽에 보시면 주행 모드 버튼이 쭈르륵 일렬로 있죠. 맨 위로 배터리 모양이 하나 그려져 있고, 이걸 누르시면 배터리 홀드 모드입니다. 그 밑으로는 스포츠 모드, 그 밑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드, 가장 아래는 일렉트릭 모드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번 누르시면 스포츠, 또 누르시면 엑스트라 부스트, 또 한 번 누르시면 스포트 인디비주얼이 제공되고요. 하이브리드는 기본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요. 또 한 번 누르시면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가 있죠. 또 일렉트릭 모드 한 번 누르시면 그냥 일렉트릭 모드, 한 번 또 누르시면 일렉트릭 인디비주얼 모드까지 있어요. 이게 총 몇 개야?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주행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다분히 BMW스러운 메뉴 구성이에요. BMW가요, 뭔가 이렇게 조작할 때 되게 세분화해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정말 최적화해서 조작할 수 있게끔 복잡한 메뉴를 제공해주기 참 좋아하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선 딱 정확하게 내 취향을 반영시킬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운전을 좋아하시지 않는 일반인 분들은 이거 너무 복잡하다고 받아들이실 여지도 있죠. 자, 첫 번째는 배터리 홀드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계기판이 바뀌었죠. 요 속도 게이지랑 파워 게이지 양쪽에 조그맣게 파란색 구간이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요 안에서는 모터로만 가겠다 이거예요. 이 안에서만 달린다면 지금 현재 배터리 잔량을 유지시켜 주겠다. 요게 바로 배터리 홀드 모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좀 높이거나 혹은 급가속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파란색 영역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바로 엔진이 깨어나죠. 자, 지금도 파란색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저속일 때 보였던 파란색 눈금이 아예 표시가 안 돼 버리죠. 근데요, 이 배터리 홀드라는 모드의 이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배터리 홀드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배터리 잔량을 계속 유지시켜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파란색 구간, 그러니까 모터로만 가는 구간에서 달리면 배터리를 씁니다. 모터로만 가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비로소 배터리를 홀드 시켜주죠. 아무리 배터리 홀드 모드를 눌렀어도 아주 저속으로만 가면 배터리가 줄어들거든요. 지금처럼 고속이 돼서 엔진이 꺼나면 그때야 비로소 배터리 홀드 모드가 되는 거죠. 이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그리고 지금 동시대에 팔리고 있는 다른 브랜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차지 모드가 있었습니다. BMW는 그걸 배터리 컨트롤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제가 심지어 정차 중이더라도 저속에서도 무조건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거든요. 예전에 배터리 홀드 모드로 되어 있을 때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몇 %까지 배터리를 충전시킬지 설정하고 그걸 누르시면 엔진을 돌려서 충전시켜줬어요. 근데 이 배터리 홀드로 바뀐 얘는 엔진을 충전하는 데만 쓰는 법이 없습니다.
이 BMW가 생각했을 때 과거의 배터리 컨트롤 모드보다 지금 배터리 홀드 모드가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이에요. 기름을 떼가며 엔진을 돌려가지고 배터리를 채우고 그 배터리로 차가 달리는 건 경제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BMW는 그냥 충전은 플러그 꽂아서 하시고 이미 충전된 전기는 달리는데 쓰기나 하세요. 이런 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일렉트릭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렉트릭 모드로 바꾸시면 방금 배터리 홀드 모드일 때보다 전기 모터로만 갈 수 있는 이 파란색 구간이 확 늘어났죠.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모터로만 갈 수 있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걸 계기판에 표시해 주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란 구간을 넘어서면 엔진 깨어나요. 지금 속도 게이지에는 한 140 정도까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이 파워 게이지는 한 60, 65, 70 그 정도까지 파란색으로 칠해주고 있죠. 이 안에서는 전기 모터로만 가는데 이렇게 달릴 때 힘이 부족하냐? 아니에요. 이 안에서만 힘을 끄집어 쓰더라도 시내에서 교통 흐름을 따라잡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심지어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도 한 시속 140까지 모터로만 달릴 수 있으니까 집밥 배불리 먹이고 출퇴근하신다 그러면 거의 뭐 버스 요금으로 월화수목금 토일 토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너 들으라고 한 얘기야 지훈아. 너도 주말에 출근 버스 요금 정도로 월화수목금 쓰실 수 있는 거죠. 전기 모터 평상시에 68마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8마력 보잘것없는 출력이긴 합니다만 모터의 특성상 이 토크가 RPM 0부터 풍부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살살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전혀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지 않는다. 요게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차들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의 큰 차이점이기도 하죠. 배터리 용량도 크고 모터도 훨씬 강력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렉서스 NX450H 플러스, 볼보 S90T8 얘네들은 한번 충전하시면 한 60km 정도 달릴 수 있었거든요. 반면 얘는 제원표상 41km 정도를 전기로만 가실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작죠. 이건 분명한 아쉬움입니다. 근데 뭐 40km 정도만 돼도 이 서울권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어지간한 출퇴근 거리는 커버 가능한 수준이죠. 자, 이렇게 전기 모드로만 가고 있죠.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가속할 일이 생겼어. 그래서 파란 구간을 넘기면 지금 전기 모터로만 가고 있어요. 킥다운하면 엔진이 깨어났죠. 파란 구간을 넘겨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훅 지나쳐버리진 않고요. 거기서 잠깐 망설입니다. 가속 페달을 킥다운하면 그때서야 엔진을 야 일어나 하고 깨우죠.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확 합세했을 때 이때 이질감이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나오는 최신 하이브리드 차들 중에서 이 바통 전환이 거친 차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들 잘해요 이제는. 얘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잘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멍 때리고 운전하고 있으면 몰라요. 이 전환 자체는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모터로 갈지 엔진으로 갈지 혹은 엔진과 모터 둘로 갈지 요걸 차가 알아서 왔다리 갔다리 가장 최적의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스스로 판단해서 차를 밀어내주는 방식이죠. 월화수목금 일렉트릭 모드로만 다니시다가 주말에 장거리 여행을 떠나실 때는 아마 하이브리드 모드로 놓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고 있는데 뭐 지금 모터로만 가고 있는지 엔진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지 계기판을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앞만 보고 달리시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자, 이건 별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문제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방금까지 이 파워 게이지가 퍼센테이지로 나왔던 게 RPM으로 바뀌고 계기판도 붉게 물들죠. 자, 지금은 이제 항상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니까 방금 뭐 일렉트릭이니 하이브리드니 이럴 때보다 훨씬 더 나가는 감각이 솔직합니다. 그냥 엔진 기본으로 깔고 모터만 도와줬다 빠졌다 하고 조금 전까지는 들을 수 없었던 이 뭔가 스포티한 엔진음도 들립니다. 요건
가상 사운드에서 스피커에서 만들어주는 소리. 자, 이래요. 이게 나름 듣기 좋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고작 2리터 4기통 엔진 주제에 꽤나 스포티한 소리를 스피커로 들려줍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가속 페달을 밟는 양이나 차가 나가는 정도나 소리나 이 3박자가 거의 뭐 이질감이 없어서 상당히 재밌는 요소로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스포츠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엑스트라 부스트라고 써지죠. 그러면 요때는 자, 요때가 292마력이에요. 평상시에는 252마력이었다가 이렇게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로 놓으시면 10초 동안 41마력이 높아져서 292마력이 된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방금 그냥 스포츠일 때랑 엑스트라 부스트일 때랑 버튼을 한번 딸깍 누르는 순간 시프트 다운을 통해서 RPM을 살짝 탁 튕겨줍니다. 그만큼 더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스포츠, 엑스트라 부스트. 전기 모터가요. 배터리에다 빨대를 딱 꽂고 전기를 쭉 빨아 당기는데 이걸 너무 세게 쭉 빨아 당기면, 그리고 이걸 너무 자주 하면 배터리 수명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능 전기차들도 그냥 그 모터에다가 권선, 구리선 많이 감아가지고 출력 센 모터만 달면 고성능 전기차가 되는 게 아니고, 고성능 모터를 넣은 만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현대가 리막에도 투자했던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이렇게 엑스트라 부스트 상대로 달리면 배터리 수명이 정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60몇 마력 가다가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일 때만 10초 동안 40마력을 더해주는 거죠.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스포츠로 갈 때랑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로 바꿨을 때랑 차가 좀 더 뭐 40마력만큼 더 잘 나가냐, 이걸 피부로 느낄 수 있냐 라면 사실 피부로 확 와닿을 정도는 아닙니다. 느낌적인 느낌 같은 정도? 가속 페달을 이렇게 톡톡 치면 그 순간 반응 있죠. 톡, 차를 이렇게 툭툭 밀어내는 느낌, 톡 밀어내는 이런 느낌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데 가속 페달을 그냥 꾹 밟고 쭉 속도를 높일 때는 좀 더 빠른가?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지금 BMW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3 시리즈 320, 330, 340이 있습니다. 320은 320i도 있고 320D도 있고요. 제원표를 보면 320은 180마력 후반대를 커버해주고요. 이 330은 200마력 후반대를 커버해주고요. 340으로는 300마력 후반대를 커버해내고 있죠. 그러니까 100마력 후반, 200마력 후반, 300마력 후반대를 320, 330, 340으로 같은 차에다가 엔진만 바꿔가지고 100마력 후반부터 300마력 후반까지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딱딱딱 3등분 해가지고. 제원표도 그렇고 실제 달리는 느낌도 그렇고 340만큼 좋다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 걔는 아예 어나더 레벨이에요. 6기통. 하지만 이런 일상에서 초반 반응 있죠? 지금처럼 다시 엑스트라 부스트 놓고 톡 이런 반응, 좀 쏠 때 이렇게 속도 쫙 높여갈 때 이런 거, 이럴 때는 340만큼까진 아닌데 얼추 비슷하게 흉내내요. 이건 다분히 전기 모터 덕분이죠. 자, 그 다음은 변속기입니다. ZF8단. 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할 건지 다 이미 짐작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지훈이도 똑같은 얘기 또 할 건가 하고 째려보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다행히 아니에요. 변속기는 똑같습니다. ZF8단. 근데 같은 변속기가 아닙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ZF8단이 들어갔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칭찬해왔던 이 BMW와 ZF8단 변속기의 조합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변속기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그 자동 변속기 앞단에 들어가 있는 토크 컨버터 있죠. 엔진의 회전수와 바퀴의 회전수가 다를 때 그걸 그 유압으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 토크 컨버터를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전기 모터를 쏙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모터 자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넣으면 돼. 자동차를 설계하는 이 브랜드 입장에선 한결 편하죠.
실내 공간을 잡아먹는 것도 없고 뭐 수납 공간이 줄어들 일도 없고 볼보 S90TA 처럼 뒷자리 송풍구가 없어질 일도 없고 그냥 원래 3 시리즈에다가 변속기 떼어내고 똑같은 자리에다가 그냥 모터가 들어간 하이브리드형 변속기만 싹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그래서 운전 느낌이 어떻느냐. 자, 이렇게 갑니다. 기왕이면 스포츠 모드로 매뉴얼로 갑시다. 자, 딸깍 해서 이렇게 가요. 자, 딸깍 5단 6단 7단 살짝 감속하면서 6단 다시 가서 5단. 오, 제가 예전 같으면 와씨 진짜 빠르다 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빠르네 라고 했잖아요. 딱 그 정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지금 얘가 절대 느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BMW와 ZF8단 변속기에서 보여줬던 그 정도의 빠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느려진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더 큰 차이는 뭐냐. 자, 갑니다. 2단 3단. 자, 여러분 이거 아마 화면으로도 느껴지셨을걸요? 아마 기존 BMW들이 똑같은 세팅으로 똑같이 지금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았으면 아마 업시프트를 딸깍 했을 때 아마 제 머리가 이렇게 웅웅웅 이렇게 일부러 운전 재미를 위해서 변속 충격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보시다시피 자, 갑니다. 딸깍 딸깍 그냥 가죠. 변속은 잘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 충격, 의도된 충격이 사라졌습니다. 구조 그리고 맛이 살짝 달라졌다. 스포티한 맛은 살짝 덜어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330e 시승차를 몰기 바로 전에 탔던 차가 같은 BMW의 218D 액티브 투어러였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탄 차 중에 상당히 단단한 성격의 하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걔를 반납하고 얘를 타고 나오는데 승차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휠도 지금 19인치고요. 스트로크도 되게 짧거든요. 그냥 승차감보다는 운동 성능 위주로, 멋 위주로 만든 차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막상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그렇게 야들야들야들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승차감이 좋다고 해서 와인딩을 잘 못 달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자, 살짝만 한번 달려볼게요. 깔끔해. 되게 푹신푹신 넘는데 깔끔해요. 자, 오른쪽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걸 막고, 자, 그 다음 또 왼쪽으로 코너 쭉 무게중심 이겨내고 코너 탈출하고 심심할 정도로 잘해요. 제가 지금 길이 좀 살짝 얼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과격하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자, 이렇게 보세요. 쭉 뭐야? 봤어? 근데 박으면 죽을 것 같은데. 방금은 중상이다. 뭔가 스포츠카를 타는 것처럼 정말 딱 붙어가지고 칼같이 그려나가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승차감 좋은 거 치고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3 시리즈가 언제 운동 성능, 코너링 성능 가지고 욕 얻어먹는 거 들은 적 있으세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파워트레인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한 3 시리즈라는 거, 이 몸놀림이요 320i나 M340이나 그냥 다른 3 시리즈 있잖아요. 걔네들보다는 몸놀림이 조금 둔한 것 같아요. 몸무게도 꽤 많이 늘어났고 배터리 때문에, 그리고 무게 중심도 조금 달라졌을 걸로 짐작이 되거든요. 물론 그 예전 3 시리즈에 들어갔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저기 뒷바퀴 뒤에 트렁크 바닥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게 바퀴 사각형 바깥쪽에 있으니까 운동 성능이 좀 안 좋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배터리를 원래 연료 탱크 자리, 그러니까 2열 시트 엉덩이 아래로 옮기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연료 탱크를 트렁크 바닥 쪽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예전 초창기 PHEV보다는 무게중심에서 좋겠지만 그래도 원래 내연기관 중심으로 딱 짜놨던 그 3 시리즈의 무게 배분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배터리 때문에 조금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고,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330e
M 스포츠 모델인데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빠졌어요. 그냥 스탠다드 서스펜션이야. 320i M 스포츠, 320D M 스포츠, 뭐 M340i는 말할 것도 없고 다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3302 M 스포츠는 M 스포츠 브레이크만 들어가 있고 서스펜션은 그냥 일반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감이 M 스포츠 서스펜션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와인딩에 와서 뭔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때는 상대적으로 더 굼뛴 몸놀림을 보여주고요.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를 타보시면 지금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딱 넘을 때도 이거보다 좀 더 쫀쫀한 고무처럼 넘거든요. 얘는 많이 찌그러지고 많이 펴지고 좀 너그럽게 승승 넘어요. 와인딩을 달릴 때, 좀 쏠 때 조금 아쉬움을 드러낸다. 이건 제 짐작인데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이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제조 단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싼 배터리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스펜션이라도 좀 싼 걸 넣어서 돈을 아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앞에 과속방지턱 있죠? 속도를 줄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쑥 꺼져요. 이 3302의 브레이크 페달 상당히 말랑말랑합니다. 쑥 꺼져요. 브레이크 담력도 제 기준에는 조금 지나치게 쑥 꺼지는 듯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 차를 볼 때 이 제동 감각에 있어서 적응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패드가 디스크를 얼만큼 움켜쥐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조금 약합니다. 푹 꺼지다가 나중에 조금 차 왜 이렇게 안 서지? 하고 조금 더 밟으면 그때 딱 서고. 처음에는 페달 감각에 살짝 적응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BMW 타면서는 브레이크 페달 담력 가지고 불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제 취향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3302를 경험해보고 나니 제 드림카가 바뀌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M340i가 드림카예요. 340은 3시리즈 중에서도 좀 상징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제 드림카로 남아줘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3302를 타고 실망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320과 340 사이에서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과거보다 충전 인프라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330E를 사서 집이나 혹은 직장에서 충전을 하고 주중에는 아주 저렴하게 전기차처럼 출퇴근하시고 주말에 훌쩍 충전 부담 없이 여행도 떠나시고 그 와중에 주행 성능 3시리즈답게 아주 탁월했고요. 특히 그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은 순간 반응, 시원시원한 가속 이런 건 대만족이었어요. 가솔린이건 디젤이건 혹은 하이브리드건 3시리즈는 3시리즈다. 자동차 리뷰는 환카다. 지금까지 환카